일곱 번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거, 우리 GV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리드가 되는 원칙 중에서 제품 배포를 애용하거나 반드시 15명의 소비자 평균 그런 그 고객, 그다음에 반드시 주일에 STP를 한다. 이러면서 우리 GV가 매출을 상장시키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273 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리더가 되는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성장. 이게 안 돼 버리면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남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람이 들어와도 남겨야 이게 결국은 사업이 조직이 상장을 하는 건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면 다시 원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플즈 비즈니스라고 나옵니다. 결국 사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성공으로 이끄는 제8 원칙은 우리는 디지털부터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에 관한 것이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언뜻 보면 제품을 판매해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의 신뢰관계로 성립되는 여기 별표 5개 하셔야 됩니다. 신뢰관계로 성립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또는 피플즈 비즈니스이다. 그리고 인간을 상대로 하는 피플즈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가능한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관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인간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당신이 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면 자신도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경험에다 또 동그라미 치세요. 인간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얘기를 할 때 관계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경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나요? 바로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 우리가 체험학습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뭐 사람들 대모할 때 체험시킨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하고 관광은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행 갈 때도요. 관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그게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체험. 근데 진정한 여행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경험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여행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래서 그 여행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거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하고 제품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거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단순하게 막 제품을 팔고자 체험만 시키다 보면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그냥 소비자 어떤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이거를 그 사람하고의 어떤 그 경험, 이 경험이라는 거는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시켜요. 관계. 결국 여기에서 관계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요. 관계 비즈니스라고 하고 경험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결국은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관계 비즈니스고 피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요.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지식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릇이 커지고 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적어도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과 남들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절대 전제이다. 자기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인생관으로 생각이 굳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자기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서 뉴스킨으로서 새로운 이런 것들을 다 채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비워야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채워서 내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74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한다. 어 사업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리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게 결국 리더인데 처음부터 리더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하면서 리더로 변해가고 인간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로서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 혼동하면 안 될 것이 있다. 즉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인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경험을 쌓으면서 거기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기서 또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신은 나는 리더로서의 기량과 품격이 없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인생관, 가치관 등을 접함으로써 그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틀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이다. 틀의 크기가 커지면 그때까지 불가능했던 사물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생기게 되고 자연히 리더로서의 기량과 품격, 리더십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이 말에 진짜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사회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냥 몇십 년을 주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너무 싫어했고.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나의 파트너가 생기고 그 파트너가 나를 성장시키고 그 자리가 리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내가 팀 엘리트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요. 파트너가 나를 성장시켜요. 파트너가 생기면 내가 마인드가 바뀌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 쪼끔씩 리더로서 성장하는 걸 아마 사장님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사장님들이 루비가 되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팀 엘리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예진아 사장님이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서 산 꼭대기 정상에서 올라가서 사장님들 내려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미 리더로서 그 많은 경험을 해서 거기서 습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아마 지금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단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분명히 성장하고 또 우리가 북미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 인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4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려면 바로 4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이 쓴 자기 계발 서적을 읽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의 강의,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다양한 생각에 접해 본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더가 되어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성공자들이죠. 그 사람들과 되도록 많이 접촉한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배운다. 예.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러니까 리더십을 배운다라는 거는요. 제가 해 보니까 그거를 배워서 반드시 보여주는 게 리더십이에요. 이걸 내가 계속 배우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배워서 그 리더십을 나의 파트너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걸 보여주지 않잖아요. 절대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배워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을 배우는 4번째 방법은 여기 또 나오죠. 배운 지식을 그룹 리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후원이거든요. 가르치는 게 바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절대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이 직접 그거를 몸소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으면 또 리더십이 생기지 않아요. 가리키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말로만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거를 갖다가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감동받고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두세 개 들어보면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붐미팅이 중요한 이유예요. 독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붐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독서를 함으로써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결국 여기에서 성장하는 그룹들은요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붐미팅을 하지 않고 독서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런 그 성장한 그룹은요. 거기서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 거기서 제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 누스킨 코리아의 그룹을 보면요. 독서로서 성장하는 그룹들이요. 굉장히 탄탄하게 갑니다. 아마 인스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붐미팅을 계속 강조하고 독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나중에 지금 현재는 막상 처음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독서는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잖아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게 바로 붐미팅입니다. 독서. 네네. 그다음에 스폰서나 업라인이 추천하는 책을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 것이다. 책을 읽는 중요성은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의 네 번째 조건. 하루에 20분 추천받은 책을 읽는다를 참고하길 바란다. 그다음에 인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많이 접촉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다. 예로부터 당신이 어떤 인간인가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두세 명 보면 알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도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회학자들이 내 주변에 두세 명뿐만이 아니라 한 평균 5, 6명 정도 내가 계속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나의 수준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입도 거기서 결정이 난다고. 평균 수입이 바로 나와 같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성공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저도요. 주부여서 맨날 아줌마들하고 놀았잖아요. 그동안에는. 학교 그냥 엄마들하고 그냥 놀다가 제가 우리 김대진의 사장님을 보면서 노는 물레 바꿔야 되겠다고 제가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생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살게 되면 우리가 끼리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정말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비즈니스에서 결과를 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결국 내가 그게 축적이 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부자 옆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76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 디스트리뷰터가 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과 접하려면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한 사람의 강의를 계속 듣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거죠. 추천받은 어떤 강의를 계속 듣거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방법은 미팅이나 랠리, 컨벤션 등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미팅과 랠리에 참가하면 사업 계획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호흡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팅, 랠리 등의 모임에 참가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 중에 6번째 조건인 모든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결국은 우리가 리더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리더를 찾아내는 사업이에요.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277쪽 중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그룹 리더를 발굴해내는 사업이다. 즉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15명에서 20명의 프론트라인 디스트리뷰터를 스폰서해서 그중에서 3명의 그룹 리더를 찾아내는 사업이다. 이것도 앞에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자가 된 사람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계속 어때요? 계속 스폰서링을 하라고 그랬죠.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평균.
그중에서 3명 리더를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3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균 6명 정도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5명에서 6명 정도. 그러면 그룹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게 되면 그룹 리더 조건인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미팅 참석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이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믿기 힘들다. 결국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결국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그룹 GV 매출을 올리는 그 원칙이고 여기서 오늘 나온 이 원칙은요. 내 인격을 성장시키는 원칙입니다. 내 그릇을 넓히는 방법. 그래서 이 그릇을 인격을 성장을 시키다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많이 남기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많이 남기기 때문에 조직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78쪽에 이제 아홉 번째 원칙입니다. 이거는 모방성. 결국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9번째 원칙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룹 전체 사람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다운라인 디스트리뷰터가 업라인 디스트리뷰터의 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똑같이 모방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 책에서는 당신과 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당신을 모방해서 사업할 디스트리뷰터를 그룹 리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을 찾아도 되겠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이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을 것. 결국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0명의 디스트리뷰터가 있으면 100가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을 고르는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두 번째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이디어가 간단하고 특수한 재능이나 훈련 없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도 금방 모방할 수 있느냐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당신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체크해 보길 바란다. 현재 당신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사업에 효과적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다. 여기 그 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에서 성공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자.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업 설명을 한다면 10명 정도는 쉽게 스폰서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이 좋아서 또는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리상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즉 스펙을 이용한 것이 당신의 스폰서링 방식인 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용을 해서 내가 사업을 했다면 내 밑에 파트너들은 절대 복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밑에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펙 있는 사람들의 서포트 없이는 단 한 명도 스폰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스폰서한 사람들 전원이 당신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처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스폰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사업은 스펙이 있어서 사업을 성공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성공해 나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스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면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밑으로 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보시게 되면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근사한 집에서 살거나 값비싼 차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멋진 집과 비싼 차를 보면서 스폰서 받은 그들은 누군가를 스폰서하려면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해해버리기 쉽기 때문에 어쩌면 빚을 내서 마치 무슨
고급차를 몰아야 사업 리크루팅이 잘 되고 내가 멋진 집을 가지고 있어야 리크루팅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내가 정말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멋진 차를 가지고 내가 멋진 집을 가지고 파트너에게 많은 그룹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요. 빚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처럼 차를 갖고 있거나 그런 집을 갖고 있거나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처럼 당신 사업에서 상호하기는 방법은 학력이나 성별이나 직함, 사회적 등의 배경에 관계없이 특별한 재능과 트레이닝 없이 그리고 부작용 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한 번쯤 위의 조건에 비춰서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체크해 보기 바란다. 굉장히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 미라클 트리 그룹 안에서 결국 우리가 모닝 미팅을 하고 어떤 그 소비자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마스터 스쿨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이걸로 인해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섀도우 플랜도 하잖아요. 그룹별로 섀도우 플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도 결국은 내가 밑에 가망 사업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걸로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떤 스펙도 필요 없이 이거를 밑으로 복제해서 계속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스펙이 절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누구나 다 0에서 시작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후원해서 복제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메신저보다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80쪽의 아래쪽에 메신저보다 사업 계획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을 프로스펙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당신의 배경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스펙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업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사업 계획을 전하는 메신저가 대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주부나 셀러리맨 혹은 페인트 작업자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사업 계획을 전달하는데 직함이나 높은 지위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 고졸에 그다지 학력이 없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기회를 전달하려는 강한 정열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전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을 연구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대학 교수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죠. 그런 대학 교수라도 사업 기회를 전달하려는 정열과 의지가 없으면 누구에게도 전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밑에는 또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282쪽에 보시게 되면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폰서 활동을 하는데 빚을 지면서까지 비싼 차를 사고 무리를 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멋진 집에 살거나 비싼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미팅에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 여기 보시게 되면 홈 미팅에 프로스펙트를 초대하는 것. 홈 미팅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만약에 내 사업자가 나왔을 때 그 홈 미팅을 반드시 열어주라고. 그래서 이 홈 미팅을 통해서 20명의 평균 그런 스폰서링을 통해서 이제 리더를 찾아내는 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홈 미팅에서 프로스펙트를 초대하잖아요. 여기서 특히 강조해서 말해야 할 것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테크닉은 모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스폰서를 통해서 이미 성공한 업라인에서 배운 것이므로 나는 단순히 스폰서에게 배운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왜냐면 사람들은 다 전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잘 못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83쪽에 보시게 되면 나는 지위도 학력도 없으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테크닉은 스폰서에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뒷부분은 아무리 베테랑 디스트리뷰터라도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그
적은 카드 이용해서 연설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그룹 안에서 우리 현재 미라클 트리 안에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복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잘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룹 시스템들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이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또 내용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약간 사장님들의 이제 다시 다른 똑같은 어떤 일맥상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배워서 그걸 똑같이 복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망사업자가 나왔을 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그룹 안에는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모닝 시스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스쿨, 소비자데이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걸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장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리크루팅을 했는데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해줄까? 이게 확신이 안 서면요. 절대 사장님 자신이 없어서 리크루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트리의 그룹 문화, 이런 그룹 시스템 복제를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하면 할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9번째 원칙까지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기 때문에 9번째 원칙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일단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벌써 다음 시간이면요 이 내용이 끝납니다. 이 굉장히 이 두꺼운 책이 다음 주는 끝나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들이 이 책을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책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또 체크해가면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사업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무리 말씀 우리 김래진아 사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레지나 사장님.